시작하겠습니다. 허실편은 제가 보기에는 이 손자병법 중에 제목을 제목하고 안에 내용하고 그냥 뭐 직관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유일한 편입니다. 유일한 편. 전 군쟁도 유일하던데. 군쟁은 왜 이렇게 고민을 하셨어요? 군쟁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번역하면 제목이 번역하는 군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그렇게 번역하면 안에 내용하고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군쟁편 할 때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실 얼마나 좋습니까? 부분에 아직 읽지 않은 분을 말씀하시죠. 모은생에 항상 사람들이 열받게 많아요. 왜? 자, 허실. 뭐 허는 비어 있는 거고, 그죠? 허술한 거고, 실은 차서 이렇게 견실한 거고. 그 뭐 허실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조가 이 허실에 대해서 제일 지금 제가 나누어 드린 것 종이의 제일 앞부분에 요거는 제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허실이란 뭐다라는 의미거든요. 능허실피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한문 어법상으로 저런 문장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허실이 동사입니다. 능허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들과 나를 그대로 번역하면 허하게 하고 실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뭐 그대로 그렇게 번역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은 기에 연결되는 동사로 보고요. 허는 피에 연결되는 동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어떻게? 삼국지에 맨날 나오는 게 조조에 대한 평가가 조조는 허실의 대가다라고 예. 상대편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 허실은 뭐냐면 적을 허술한 게 아니고 허하게 실한 곳을 허하게 보이게 하고 허한 곳을 실하게 하는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 속임수 예, 내지는 드러나지 않고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도 가능하겠죠. 피기를 저 전체 허실의 주인공으로 저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피기를 적이나 나를 하게 하거나 실하게 한다. 예, 그렇게 그건 가능합니다. 예, 그것도 그러니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요 두 개를 여기에 걸어가지고 요걸 전체로 동사로 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그건데 그러면 적과 나를 허하게 하고 실하게 할 수 있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의미가 통합니까? 저는 그렇게 했다가 잘 안 통해서. 적을 호하게 만들고 나를 실하게 한다 이런 게. 네, 여기가 이때 이제 허실이라고 했을 때 그 삼국지에서 나온 거는 실제로 허하다는 게 아니고 허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또 실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문이라는 게 참 희한해가지고 적에게서 허를 찾고 나를 실하게 보이게 한다. 또는 뭐 나를 허하게 적에게 보이고 적이 실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이 얘기한 거는 완전히 삼국지에는 페이킹 그 자체를 예,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가면.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적을 허술하게 만드는 거 아무리 막 멈춰 있다가 이렇게 기운차 있다가도 지쳐 있을 때 그때가 허하다고 그러니까 치자면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렇게 직설적인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저 지금 저렇게 하게 되면 번역. 의미가 너무 협소해진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은 지금 정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걸어버리면 사실은 의미를 굉장히 확장시킬 수 있어서 뭐 이제 제 의견이니까 제가 하는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항상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허실이 여기서는 동사로 쓰이는 거니까 그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은 항상 그래요. 어떤 글자든 뭐 위치에 따라 동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실이 동사인데 목적어는 피기인데 피기의 어떤 상태인지는 이제 여러 해석들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 한문이 너무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조조의 저 해석을 가지고 네. 뒷부분하고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네, 네. 그게 좀 부합이 되면 뭐 충분히
가능한 거고, 어느 해석이든 어떤,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어떤 해석보다도 그런 해석이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자, 처음부터 가볼까요? 우리 교수님 오시면 갈까? 누구부터 할까요? 교수님, 윤정원 선생님부터 하십시오. 손자왈, 범, 선처, 전지이, 대적자 1, 후처, 전지이, 추전자 노. 손자가 말했다. 무릇 먼저 전쟁터에 도착하여 적을 기다리는 자는 여유가 있고 후에 늦게 전쟁터에 도착하여 서둘러 싸우는 자는 피곤하다. 예, 뭐, 이 번역이 뭐, 의미는 굉장히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죠? 처라는 글자는 자리 잡답니다. 뭐,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싸울 장소에 적보다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적을 기다리게 되면 당장 전투가 붙었을 때, 그러니까 작전을 펼치기도 수월하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접전을 벌이기에도 편하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적보다 나중에 싸울 장소에 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막 막사도 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전투에 돌입하거나 그러기는 힘드니까, 그죠? 그런 상태. 힘들다.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개편, 모공편, 작전편, 그 다음에 이제 허실이잖아요. 단계입니다. 그 모공, 작전까지 가보면 어떻게 보면 직접, 그러니까 서로 붙어서 전쟁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고려하는 상황이고요. 허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허실편도, 그러니까 직접 붙어서 전투를 하기 이전의 상황들입니다. 어떻게 적을 공격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고요. 이 뒤편 나오는 군쟁을 가면, 군쟁은 어떤 단계냐면, 이제 군대를 다 꾸려가지고 병사들을 모집해 훈련을 해서 접전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군쟁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요 편까지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사전에 계획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면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 구절. 고선전자, 시인, 불치우인. 예. 불치우인. 예.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을 동원하지 적에게 동원되지 않는다. 예. 이 우자는 어자랑 같습니다. 뭐뭐에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번역은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중요한 글자, 요 치와 지라고 하는 두 글자의 구분입니다. 치는 이거 두 개 번역하면 다 도달하답니다. 도달하다인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이 내게 오게 하는 게 치입니다. 지는 그냥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게 지고요. 그래서 치인이 불치어인 또는 우인 이러면 다른 사람을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한다. 그죠? 앞구절이 뭡니까? 먼저 가서 자리를 잡잖아요. 그죠? 그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적으로 하여금 내게 올 수밖에 없게 한다. 그죠? 그 치어인은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 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중심이 되고요. 그
중심이 되는 그 지점에 서서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을 여기까지 끌어들이는 게 치입니다. 오게 하는 거. 지는 뭐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많은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지점 그냥 가는 게 다 지입니다. 어떤 곳에 도달하다. 도달하다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게 지고요. 치는 불러들이다. 우리 번역으로 초래하다라고 할 때 치를 씁니다. 어떤 결과가 어떤 결과에 이르도록 내가 유도를 해서 그 결과에 도달하는 것. 이런 게 초래하는 거잖아요. 뭐, 불행을 초래했다. 뭐, 이런 말을 쓰죠. 내가 불행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맨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다니고, 옛날 사람 예를 들면, 술만 마시고 도박하러 다니고 이랬으면 난 가난하게 살 수 있는 원인을 내가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초래했다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 치를 씁니다.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은 내가 딱 준비해 놓은 그 자리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올 수밖에 없게 한다. 치. 그죠? 그거. 뭐 요 뒷부분은 이거 안 한다라는 거에 대한 되게 그 관련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뭡니까? 똥개도 지집에서 나오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 지역, 그러니까. 똥개도 지집에서 나오니까. 지집이니까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지형적 이점도 활용할 수 있다 아니까. 편안하고 그죠. 프랑스에서 뭐 어떤 속속해. 그 전쟁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형입니다. 뭐 시가전 같은 거 할 때 자기 동네 같으면 어디로 뛰어가면 어느 지점에 제일 빨리 도착하는지 이런 걸 아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거니까, 뭐, 그것에. 나오네, 홈 경기를 하러. 예. 자기 거. 치하고 지, 그거 기억을 좀 해놓고, 나중에 이제 치지가 또 다른 데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 구절 가볼까요? 이 허실편은 좀 읽기가 수월합니다. 능사 적자 지자 이 맞아요? 예. 능사 적자 지자 이지야 예. 능사 적 불득 지야 지자 해지야 예. 고적 일능 노지 예. 포능 기지 예. 안능 동지 예. 적이 제 발로 오게 하려면 이익을 던져라. 예. 적이 오지 못하게 하려면 손해를 끼쳐라. 예. 그러므로 적이 편안하면 적을 괴롭힐 수 있어야 하고 적이 배부르면 적을 굶길 수 있어야 하고 적이 안정되면 적을 흔들 수 있어야 한다. 예. 뭐 능자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 뭐 괴롭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여기 이제 지라고 돼 있죠. 요 지는 치랑 아까 다르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고 보통 이지, 해지 요런 그 표현법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옛날에 논어할 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글자가 있고 이렇게 지자가 쓰이는 경우에 요 지자는 지자의 기능 중에 요 글자가 동사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목적어를 넣어줌으로써 요 글자가 동사라는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요것도 동사입니다. 수로, 동사라고 하기보다 수로입니다. 수로. 이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롭다고 여기게 만들어라.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이 스스로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거기에 가면 이롭다라고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지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도달하면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상대편은 거기로 다가오겠죠, 그죠? 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접근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내가 유리한 지점을 잡고 있을 경우에는 적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면 맞받아서 이길 수 있죠.
내가 있는 위치가 불리한 위치거나 아니면 적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을 때에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접전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자는 접전 상황이 뭐 그냥 대등한 상황에서 부딪히거나 우리가 약한 상황에서 부딪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진짜 극국 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이 해지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내가 유리하지 않은 지역 또는 적이 아주 강력한 상황일 때 내게 접근하지 못하게끔 일종의 기만적인 어떤 그런 전술을 펼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적의 힘을 빼는 상황들, 적이 내지는 허술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적이 편안하게 있으면, 그죠? 막 일을 벌여서 뭐 옆에서 뭐 가서 꽹과리를 치기도 하고 몇 명 보내서 기습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저쪽에 봉화를 피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곤하게 잠을 못 자게 경계 서는데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피곤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그 다음 뭐 잘 먹고 있으면 군량길을 차단해 가지고 군량 공급을 줄여 버린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굶주리도록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안은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진짜 이런 편안한 상태고요. 안은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이 우리 편안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면 저 안자를 번역하는 거기 맞긴 한데, 안의 의미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일 때는 이 동자는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동요시킨다. 그죠? 여기도 다 지자가 붙어 있죠. 그죠? 요 기 동자가 다 동사라는 의미입니다. 여자가 집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예나 지금이나 안정된 편안함 뭐 이런 그 뉘앙스들이 있으니까. 그죠? 흔들리진 않아요. 여자의 존재는 저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있으면 싸웁니다. 여기 번역본에 잘못됐네요. 뭐가요? 한정되어 있으면이라고 오타인 것 같아요. 안정입니다. 안정. 그러니까 오타. 미안합니다. 안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고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갑시다. 신랑 실수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예. 출, 기소, 불추, 추, 기소, 불리, 예, 행철이, 불노자, 예, 행우, 무인지지야, 예, 공이, 필치자, 예, 공, 기소, 불수야, 예, 수이, 필고자, 수, 기소, 불공야. 예, 적이 미처 구하러 오지 못할 곳을 공격하라. 예, 적이 생각하지 못할 곳으로 진격하라. 예. 천리를 행군해도 힘들지 않으면 아는 것은 않는 것은 무인지경을 예, 가기 때문이다. 예,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지키지 않는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예, 지키면 반드시 견고해지는 이유는 공격하지 않을 곳을 지키기 때문이다. 예. 마지막 부분이 조금 뭐 걸리긴 한데 뭐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미상으로는 그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추라고 하는 글자는 달려가는 겁니다. 원래 글자 의미는 달려가는 거. 출기소, 기소, 필추. 이 기는 뭐 적들이겠죠, 그죠? 적들이 달려가야 될 곳에 출격하라. 여기서 우리- 필추고 생인본은 필추고 여기는 교재는 불추로 돼 있네요. 불추? 어디 있습니까? 아, 불추. 불추. 여기는 출기소 필추. 아마 불자가 아니고 추가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필추. 예. 필이 맞다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구원하다. 그러니까 내가 공격했을 때 여기는 반드시 구원해야 될 곳.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판본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요건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요. 한번 예 이대로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달려오지 못할 곳을 공격하라. 비어 있는 곳. 그 의미로 사용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해야 뒤쪽이랑 예, 그런가요? 같은 출자라서. 아, 예. 그럼 제가 뭔가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판본에서 글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기, 부소, 기소, 불의,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하다. 그죠? 그 적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달려가라. 그러니까 막 생각하지 못하니까 대비를 못한 곳이겠죠. 그죠? 행천리 불로자. 행우 무인지지야. 여기 무인할 때 이는 적입니다. 그죠? 적이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뭐 아주 먼 거리를 가도 힘들긴 힘들겠죠. 근데 이제 뭐 강하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좀, 예. 그 다음에 공기 필취자. 공이 필취자. 공격해서 뭐 반드시 얻는다. 그러니까 공격하면 함락시켜서 자기 땅으로 얻을 수, 치는 자기 땅으로 가져오다입니다. 치. 여기 잠깐만요. 예. 여기는 우로 되고 여기는 어로 되어 있는데요. 우와 두 개가 아. 같은 요 글자랑 요 글자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쓰기도 하고 요걸 쓰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옛날 뭐 제가 본 판본은 다 우자를 이걸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현대백화에는 이 글자보다 이 글자를 많이 씁니다. 두 개 같아서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옛날 판본에도 이 글자 쓰기도 하고 이 글자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글자가 모양이 다르지 의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책에 오타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행인데 항이라고 했어요. 응? 어디? 항이라고 써 있는데 항무인이라고. 무인지지야. 무인지지야. 행우 무인지지야. 책자에. 이거는 책의 잘못이에요. 예. 행자를 행으로 읽기도 하고 항으로 읽기도 합니다. 우리 항열이라고 할 때 근데 그 족보에서 앞에 왜 행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게 행은 걸어가다라고 할 때 행으로 읽고요. 항열이라고 할 때는 줄입니다. 줄. 걸어가다. 근데 여기는 여기 틀린 거 꽤 많습니다. 이 책에. 줄. 그러니까 우리 1세, 2세, 3세 족보에서 항열이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항으로 읽는 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항일 필요 없는데요? 예. 잘못됐다. 이거 행입니다. 여기는 행으로 봐야 됩니다. 예. 공격하면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은 그죠? 공격하는 곳이 지키지 않는 곳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냥 뭐 공격만 하면 접수를 하는 거고요. 지키면 경고 필고자니까 그죠? 뭐 그 직역을 하면 반드시 견고하게 굳건하게 지키는 곳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지키는 곳이 공격하지 않을 곳을 지키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글자를 그렇게 써놔가지고. 여기 조사 하나 붙여가지고 번역 잘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공격하지 않을 곳도 지키기 때문이다. 근데 의미상으로 공격하지 않을 곳도 지키면 언제나 굳건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역사적 전쟁에서 적이 절대로 허술하지.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들에서 공격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허술한 곳이 없기 때문에 견고하다는 이야기겠죠. 네, 절벽이라든지 오케이. 또 산맥이라든지 그러면 의미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지키면 반드시 견고한 거는 항상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뭐 그 의미로 이 구절을 어느 곳이나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 의미로 이 구절을 파악하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죠? 예. 오케이. 예.
이 같은 경우는 그냥 공이 쉬자 할 때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말 이어주는 건데 의미. 한문에서 이 이자는 그 대부분 가장 대표적인 허사입니다. 뭐 요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글자의 역할은 뭐냐면 앞에 수로와 수로가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수로는 동사나 형용사죠, 그죠? 그러니까 요 앞부분이 수로구다, 여기도 수로구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게. 어떤 경우에는 이 이자랑 의미가 같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적자랑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거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뭐뭐이고 뭐뭐이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뭐뭐이나 뭐뭐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뭐뭐라면 뭐뭐다 이렇게 요거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 글자의 기능은 요게 수로구고 요게 수로구다. 예를 들면 52지구학 52지학 이렇게 쓸 때 이거 명사잖아요. 명사인데 명사로 해석하면 안 되고 수로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50이 되어서 15이지구학 15이 되어서 수로로 해석하라는 의미로 이 글자의 기능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수로를 연결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조건절로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역접으로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순접으로 해야 될 때도 됐죠? 그 다음. 다시 가십시오. 368페이지. 허실의 극치, 신출기록, 고선공자, 적부지기소수, 선수자, 적부지기소공, 미호미호, 지우무성, 신호신호, 지우무성, 고능위적지사명. 예. 그러므로 공격을 잘하는 자는 적이 지켜야 할 곳을 모른다. 적이 지켜야 할 곳을 모른다. 어디를 상대방이 안 들어오고 있어. 상대방이 어디를 지키는지 모르겠다는데. 잘 지키는 자는 적이 공격해야 할 곳을 모른다. 미묘하고 미묘하여 그 무형의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는 것에 이르고 맞나요? 이상한데. 네. 신기하고 신기하여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곳에 이르니 적의 생명을 좌우하는 주체자가 될 수 있다. 예. 이게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면 혹시 노자를 조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구절을 보면 노자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 차다. 미는 안 보이는 겁니다. 아주 작아져서 안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형태를 이야기를 하니까 미를 썼고요. 신은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신입니다. 제가 뭐라고 번역했더라? 알 수 없구나. 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한계를 벗어나는 걸 신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건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채보다 큰 바위가 우리 집 마당에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저기 옮겨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옮겼을까요? 사람의 인지 한계를 벗어나는 어떤 존재가 옮겼잖아요. 그게 신입니다. 인지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용어는 노자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이 구절은 노자 구절하고 완전히 부합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공격 잘하는 사람은 적이 우리의 어느 곳을 쳐야 될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어디를 공격할지, 그죠? 어디를 지켜야 될지를. 공격 잘하는 사람은 적이 어디를 지켜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허둥지둥 할 수밖에 없고요. 잘 지키는 사람 같은 경우 저기 우리가 워낙 방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는 상태. 지요 무형이라는 게 앞에 우리 형편 할 때 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형, 군대의 진형이었잖아요. 그 군대의 진형을 가장 잘 꾸리는 건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 진영이 어떤지를 적에게 파악 안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게 무형이라고 하는 건 적이 우리의 진영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 상태가 무형입니다. 형태가 없는 게 아니고 신호 뭐 미호 그죠? 소리도 없고 이 형자는 이 성자랑 같이 연결되어서 그냥 형체가 없는 거고 이 성자는 소리도 안 나는 겁니다. 그죠? 소리요. 파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격할 때는 편하게 공격하고 수비할 때는 저기 칠 곳을 모르니까 싸우면 언제나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사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디가 화한지 어디가 싫어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무형입니다. 그게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면 저건 온갖 곳들을 다 방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군대는 흩어질 수밖에 없죠. 수비하는 군사들은 한 곳에 집중을 못 하겠죠. 그러면 흩어지면 인원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지키는. 뭐, 이 손자는 항상 그렇지만 가능한 접전 상황을 안 만드는 거고요. 접전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 압도적인 우리의 힘에 의해서 약한 곳을 쳐서 우리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이기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결론이 이렇게 가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죠? 그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적의 생명 자체를 사명은 생명을 죽음과 삶을 관장하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죠. 사명신은 나중에 중국 우리 도교 철학적인 도가 말고 도가에서 사명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간의 수명 또는 생명,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 그 다음 구절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예. 내가 했다가 네. 안 했나요? 아무나 하십시오. 밑에 써.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 들어. 이렇게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들었어. 약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한 번 더 하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가는데 아니 자기야 이렇게 들었으니까 우리 보스도 칠 때도 항상 헷갈리잖아. 진이 불가어자, 충기허야, 퇴이 불가추자, 속이 불가급이야. 진격할 때 막지 못함은 허를 찌르기 때문이다. 예. 퇴각할 때 추격하지 못함은 신속하여 따라잡지 못하기 예, 때문이다. 뭐 공격할 때는 비어 있는 곳, 이 충은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충, 부딪히다 의미인데 여기서 뭐 치고 들어가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번역하면 되고요. 물러날 때 적이 뭐 쫓아오면 오는 거는 신속하게 그냥 퇴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한자가 진이 불가어자의 어는 막다. 포인트는 우리 포인트는 다른 한자인데요. 뭐 그런 거 잘 보시네. 어자. 이것도 같은. 예,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무의식으로 예, 요 어자로 그 책에 있는 어자는 예. 몰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의미가 요것도 막다의 의미도 있기도 하고요. 그 말을 몰 때 이 어자를 씁니다. 뭐 임금 타고 다니는 어가 뭐 이런 거 할 때 이 어자를 쓰기도 하고요. 요 보일 시자 뒤에 붙은 거는 막다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판본에 따라서 글자들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같은 어자. 여기도 뭐 그렇게 그죠? 뭐 의미상으로 뭐 힘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 구절.
욕전, 예, 적수 고누 신구, 예, 부득불여 아 전자, 예, 공기소 필구야, 예, 아불 욕전, 수획 지이 수지, 예, 적부 득여야 전자, 괴기 소지야. 예, 그러므로 내가 싸우고자 하면 적이 비록 성체를 높이 쌓고 해자를 깊게 파서 방어에만 전념하려 해도 예, 결국 나와 싸우지 않을 수 없음은 내가 공격하는 곳은 적이 반드시 구조해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 내가 싸우고 싶지 않아 상징적으로 땅에 줄을 긋고 방어한다 하더라도 적이 나와 싸울 수 없음은 예, 적이 공격하려는 곳을 내가 이미 의심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 괴지가 조금, 괴라고 하는 글자가, 아니, 이거 아니네. 괴랑, 그리고 한 구절을 제가 빠뜨려 먹었나 보다. 그러는가 보네. 죄송합니다. 자, 요걸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획지수지라고 하는 부분 있죠. 검거서 지키다.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짝지하고 둘이 이렇게 탁자에 앉으면 검지 그어놓고 넘어오면 뭐 이런 형태로 그냥 뭐 장난처럼 검을 그어놓고 지켜도 네.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검만 그어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뭐 거기 뭐 무기 들고 지키는 건 아니고 성체를 쌓아놓고 지키도 아니고 검만 그어놓고 지켜도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고 싶으면 저기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놓고 이 루라고 하는 거는 성체를 쌓아놓고 있는 거고요. 구라고 하는 거는 해자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해자가 뭔지 혹시 옛날에 성을 쌓아놓으면 성 둘레로 물을 이렇게 채워넣는 이런 그걸 만들어 놓죠. 이렇게 성이 있으면 요 주변에다가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말려놓은 상태인데 전쟁 상황에 여기 물을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공격해 물하고 여기 이제 궤도에 이렇게 들었다 놓았다는 이렇게 다리를 해서 딱 들어버리면 여기가 일종의 방어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요걸 구라고 합니다. 해자라고 하는데 저런 걸 만들어 놓고 굉장히 굳건하게 방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거기를 치는 것이 아니고 뭐 상대편의 군주가 있는 곳을 공격한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를 지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나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적이 반드시 구원해야 될 것을 공격해버리면 아무리 굳건하게 방비를 하고 있는 적병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나와 맞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내가 싸우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그죠? 어떤 경우냐 하면, 적이 나와서 전투를 벌이지 못하는 거는 그렇게 전투를 벌였을 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익과 어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나와서 싸우지 않겠죠. 괴짜는 어그러지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길이 어그러지다 또는 뭐 의심스럽게 만들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거보다는 적이 추구하고 있는 이익과 어그러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이 글자의 문맥에 맞습니다. 이 부분을 빠뜨렸네요. 6시부터 이걸 만들었는데 옮기다가 하나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괴지라고 하는 그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예. 그 다음 고형인이 아무형 즉 아전이 적군 아전위일 적군 위십 시20 공기일야 아중이 적과 거기까지 일단 하고 갑시다. 네. 그러므로
적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모이고 적은 나뉜다. 예. 나는 모여서 하나가 되고 예. 적은 나뉘어서 열이 된다. 예. 이것은 열로서 하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예. 열로 쪼개진 것. 열이라는 게 숫자 열이 아니고 10개로 분리된 상태로 의 의미입니다. 10개로 분리된 상태로서 하나를 공격하는 것이니 예. 나는 많아졌고 적은 적어졌다. 숫자가 적어지는 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능이 과격 과자 능이 중 격과자 즉 오지 소여전자 약의 오소여전지지 불가지 불가지 즉 적소비자 다 적소비자 다 즉 오지 소전자 과의. 예, 거기까지 일단 갑시다. 다수로 소수를 칠 수 있는 것은 내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자가 적어진 것이다. 예, 적어졌기 때문이다. 적어졌기 때문이다. 내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곳을 적은 모른다. 적이 모르니 적이 대비해야 할 곳이 많은 것이고 예. 많다. 적이 대비해야 할 곳이 많으면 내가 싸우는 그 곳은 예. 싸우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은 적어지는 것이다. 예. 고 비전즉 후과 비후즉 전과 고 비좌즉 우과 비우즉 좌과 무소불비 즉 무소불과 가자 비인자야 예. 중자 사인 비기자야. 예. 그러므로 저기 앞을 대비하면 뒤가 적어지고 뒤를 대비하면 앞이 적어진다. 따라서 좌를 대비하면 우가 적어지고 우를 대비하면 좌가 적어진다. 대비하지 않은 곳이 없으면 부족하지 않은 곳이 부족하지 않게 되는 곳이 없어진다. 부족하지 않게 되는 곳이 없어진다. 소수가 되는 것은 적을 대비했기 때문이다. 다수인 것은 적으로 하여금 나를 대비했기 때문이다. 나를 대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병력이 많아지는 이유는 적이 우리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앞부분 적의 병력이 적어지는 것은 대비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됐습니까? 과자 비인자야. 그죠? 적의 병력이 적어지는 것은 대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비인자. 요거를 비가 동사고 인이 목적어입니다. 적들을 대비하기 때문이다. 그죠?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아지게 되는 것은 적들이 우리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이다. 대비해야 되니까 여럿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죠. 2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대비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거는 잘못됐습니다. 그죠? 적들을 대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죠? 비인. 요런 구절을 조금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약의라고 돼 있고, 어디 갔어? 우리 한문 볼 때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의로 끝나는 게 있고, 야로 끝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약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의자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많았다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의를 쓴 겁니다. 많은 상태에 있다가 적은 상태로 되는 변화의 과정. 이런 걸 쓸 때 의를 쓰고, 요건 그냥 단정이죠. 사실을 서술할 때 야를 씁니다. 많다. 많은 거에 대한 사실을 서술할 때는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많았다가 적어질 때, 그러면 적어졌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럼 야 같은 경우 명령으로 해석이 돼요? 여기는 명령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이 야요. 네. 이 야는 뭐 심표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번 숨 쉬는 거,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숨 쉬는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요. 뭐 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뭐 할 때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이다, 뭐뭐이며 뭐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고요. 그런데 명령은 잘 쓰지 않습니다. 명령을 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절도 그죠? 형이니 무형 할 때 이 무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형이 없는 게 아니고 적에게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거를 무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형이니까 적의 형태를 파악하다 뭐 이렇게 형자를 번역을 해줘야겠죠.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죠? 형자가 수로입니다. 그죠? 적의 형태는 파악을 하고 우리는 형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의미상으로 그렇게 번역해 주면 좋습니다. 그죠? 적의 형태는 파악을 하고 우리 형태는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병력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 놓을 수 있죠. 그죠? 적들은 지키는 곳을 곳곳에 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으니까 공격할 때 팍 많은 병력으로 분산되어 있는 병력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훨씬 공격에서의 효율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죠? 10으로 나뉜다라고 할 때 10개로 쪼개진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이 구절 이해하는 데는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뭐 좌우, 전우 뭐 이런 구절들은 좀 부연 설명이 좀 길어진 부분들인데 뭐 이 구절의 핵심은 적들의 진영을 파악을 하고 우리 진영은 적들이 파악 못하게끔 하라라고 하는 게 그 문장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노름하고 이럴 때 노름이 아니고 뭐 카드 치고 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그게 내가 갖고 있는 패가 뭔지를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면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뭐 다른 거 할 때도 다른 사람하고 대결 상황일 때 항상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내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그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상대방이 모르면 내가 어느 쪽으로 치고 들어올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뭐 자기 논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머리도 굉장히 복잡해질 테고요. 그러다 보면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유한을 다 해석해 어디요? 주세요. 어디? 되지 않았습니까? 시공기야 했고 저 아중이 어디요? 적과 그냥 그때부터 좀 한번 해주시죠. 여기까지 됐고, 그죠? 네. 능이 이중격과잖아. 그러니까 뭐 숫자 많은 거로 숫자 적은 걸 공격하는 것은 그죠? 오지소여전자. 내가 싸워야 할 사람들. 이 소자는 장소도 되고 사람도 되고 물건도 되고 다 됩니다. 그죠? 싸워야 할 사람들이 싸워야 할 군대가 원래 약자는 묶여 있는 겁니다.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뭐 지켜야 할 곳에 묶여 있거나 여러 군데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 전체적인 의미에서 각각 나뉘어서 묶여져 있으니까 숫자가 적어졌다라는 의미로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오소
여전지지 불가지, 그죠? 내가 싸워야 될 그 장소가 상대방이 파악 못하게 한다면, 못하게 된다. 못하게 해야 한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죠? 뭐 상대방이 싸워야 할 곳, 거기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적 소비자다. 적이 대비해야 될 곳이 많아진다. 그죠? 그죠? 적 소비자다. 적 오지 소전자 과의. 적이 대비해야 될 곳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은 적어진다. 숫자가. 그죠? 그래서 앞을 막으면 뒤쪽에 사람이 적어지고, 뒤를 막으면 앞쪽이 사람이 적어지고, 오른쪽 막으면 왼쪽 막으면 뭐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죠? 무소불비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곳이 없으면, 온갖 곳을 다 지켜야 되면, 부정이니까, 그죠? 무소불과, 적어지지 않은 곳이 없다. 온갖 때 다 인력이 부족해진다. 숫자, 한 사람 지켜야 될 곳, 이런 것도 생기게 된다. 과자 비인자야. 그러니까 적의 숫자가 적어지는 것은, 그죠? 자꾸 넘어가냐. 우리가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적입니다, 적들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과를 적의 숫자가 아니고 우리 숫자가 적어지는 건가? 우리 숫자가 적어지면 안 되죠. 우리 숫자가 적어지는 것은 적을 대비하느라고 숫자가 적어지는 거. 이 뒷구절이 숫자가 많아지는 거,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는 거는 적들이 4인 할 때 이는 보통 인자는 여기 지금 계속 사용되는 그 용례가 뭐냐면 기는 자기고요. 이는 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를 지키게끔 적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지킬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키는 쪽의 숫자가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지키는 쪽 숫자가 지는 거니까. 예. 적어지는 거. 예. 그러면 과가 우리가 적이 아니고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적들이 지키게 과가 가점 아까 제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연결하니까 그렇게. 그럼 두 개 다. 그러니까 과가 적이 아니고 우리가 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적어도 되는 것은 뭐 이렇게 보자는 거죠.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지게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적을 대비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 통합니까? 네, 적을 대비하느라고 우리가 적어집니다. 적을 대비하면 우리가 적어집니까? 대비하는 쪽이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그런가요? 그거보다 제 번역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적들이 우리에 대한 공격을 할 때 숫자가 적어지는 이유는 우리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유는 문장상 우리가 적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문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지 마음대로 번역하는 게 주어하고 수어를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동사 관계를 주어 목적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게 목적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예. 그렇죠? 예. 이는 적입니다. 그렇죠? 적을 대비하다. 그러니까 적을 대비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주체가 적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적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은 것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적을 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지는 거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적을 대비하면 우리가 적어집니까? 대비하는 데가 대비할 게 많아지니까. 그러면 싸우면 이깁니까? 저지? 우리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게 되는 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저런 거는 손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하는 곳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중과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 예. 사람의 숫자지.
숫자지 뭐 사람의 지켜야 될 숫자인데, 것이 없고 이런 건 아니,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인데 어. 그게 우리의 숫자인지 적의 숫자인지. 저는 저건 그러면- 적의 숫자라고 본다는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비인이라는 문장 때문에 적을 대비한다는 것 때문에 예. 과자는 우리의 숫자라는 의미고 뒤에 중이 그 사인 비기 이건 적입니다. 적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비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아진다는 거고. 그래서 과, 중은 다 우리가 주체라는 거. 우리가 많아지는 것은 적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비하게 하기 때문이다. 예, 예. 우리가 적들 우리를 대비해서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는 거죠. 예, 예. 그럼 우리가 앞부분, 많아지는 거고. 앞부분 우리는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우리가 적어지는 것은 적을 우리가 대비하기 때문에 적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적어지는 게 그게 저는 그게 자꾸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부합이 안 되나 보네. 같은 내용이라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그러니까 대비하는 쪽이 사람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 반대쪽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곳곳에 대비할 게 많다 보니까. 그게 되나요? 저는 논리적으로 그게 더 맞다는 게 그런가요? 문장 구조인데 곳곳에 분산되어서 대비를 많이 하는 쪽이 숫자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장을 그렇게 되잖아요. 그 인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을 적이잖아요. 인은 기가 우리고. 예. 예. 적을 대비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우리가 적을 대비하다 보니까 우리 숫자가 적어진다. 예. 그렇게 보자는 거죠. 분산돼서 적어진다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뒷부분은 적이 우리를 곳곳에서 이제 대비하다 보니까 우리의 숫자는 분산되지 않아서 숫자가 많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좀 나중에 고려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앞부분은 싸움은 저는 거니까. 그죠? 네. 싸움은 저는 거잖아요. 근데 손자는 그 이야기를 저는 안 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적이든 우리든 결국은 대비를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시켜야지 좋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전제가 이거잖아요. 아이고. 지금 이 문장의 대전제는 여기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우리의 행적은 상대방이 파악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지키는지 얘들은 몰라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적 쳐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뭐 인원을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은 많은데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 어디입니까 비전적 후과 비후적 전과 예. 이런 것들은 적이든 우리든 일반적으로 공이 적용을 하자. 적용되는 일반 논리라는 그러니까 일반 원칙으로 왼쪽을 대비하면 오른쪽 적어주고 오른쪽을 대비하면 왼쪽이 적어주고 이런 거 아니냐. 일반 그걸로 보자. 네.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게 나오면 하루 종일 생각을 해도 어떨 때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거리로 이런 거 괜찮습니다. 고려를 해봅시다. 뭐 어차피 이거 나중에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럴 거니까 좀 이렇게 저도 그런 부분 좀 있으면 좋습니다. 사실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만들어지니까 뒷부분 좀 가볼까요? 한자다 보니까 말로 이게 저렇게 설명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그 축약이 되어 있는 형태여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좋아했는데요.
제가 할까요? 잠시 쉬세요. 이게 안 보여서. 고, 지, 전, 지지. 지전, 지, 지전지일. 지전지, 즉, 가, 천리, 회전. 예. 부지전지, 부지전일, 예. 즉, 자, 불능, 구우, 우, 불능, 구좌. 예. 전, 불능, 구후, 예. 후, 불능, 구전. 예. 원자, 수신리, 예. 근자, 수리호. 예. 거기까지 일단. 그러므로 싸울 곳을 알고 싸울 날을 알면 천리를 가서도 싸울 수 있고 예. 싸울 곳을 모르고 싸울 날을 모르면 예. 왼쪽이 오른쪽을 구할 수 없고 오른쪽이 왼쪽을 구할 수 없고 없다. 앞이 뒤를 구할 수 없고 뒤가 앞을 구할 수 없다. 예. 하물며 멀리는 수십리 예. 가까이는 몇 리나 떨어져 있음에라. 예. 이 오탁지 예. 월 인지병 수다 예. 역 해이 우승제패 예. 패제. 승패제 고활 승가위야 예. 적 수중 가사 무투. 예. 제가 헤아리건데 우리나라 병사가 비록 많다 해도 어찌 승패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말합니다. 승리는 만들 수 있다. 예. 적군이 비록 많아도 못 싸우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여기 이오탁지 뭐 이렇게 할 때 뭐 내가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번역을 보통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써있자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상황에서 헤아려 본다면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뭐 싸울 곳 알고 싸울 날 알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서 회전은 붙는 겁니다. 그죠? 만날 회니까 만나서 싸울 수 있다. 싸울 거 모르고 싸울 날짜 모르면 이 좌우라고 하는 게 그냥 오른쪽 왼쪽 이런 의미도 있지만 좌군, 우군, 전군, 후군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옛날에는 3군 체제였지만 나중에는 5군 체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섯 개. 그러니까 이오도지 우리 상황에서 본다면 이 우리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지의 탁지. 탁지. 저 음이 두 가지입니다. 도라고 하는 도는 도자 길이 이런 게 도고요. 탁은 헤아리다, 뭐 재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도로 읽거나 탁으로 읽거나 그죠? 그게 뭐 그러니까 우리 이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겠죠. 싸울 곳도 모르고 언제 싸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아니구나. 월인이 상대편이니까 그죠? 처음부터 그냥 딱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주면서 해주시죠. 해석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복습할 효과도 있어요. 그럽시다. 갑시다. 어디 갔어? 여기다. 전지지, 싸울 장소를 알고 싸울 날을 안다면, 그죠? 천리를 가서도 이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게 이게 수로라는 거예요, 수로. 그죠? 수로라는 의미입니다. 천리를 가서도 싸울 수 있다. 그죠? 싸울 곳을 알지 못하고 싸울 날을 알지 못하면 좌군이 우군을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우군이 좌군을 구원해 줄 수도 없다. 전군이 후군을 구원해 줄 수도 없고 후군이 전군을 후원해 줄 수도 없다. 하물며 멀리 떨어져 있기가 수십리이거나 가깝더라도 수리라면 어떻겠는가? 못 구해준다.
장소 떨어져 있었어. 우리 상황에서 살펴본다면 원인의 그 병사들이 비록 많다 해도 뭐 우리 오나라는 이긴다. 성패에 무슨 숫자 많다고 그래도 무슨 상황가 해서 이 역자는 역시가 아니고 정말로입니다. 우리 그 역자를 굉장히 많이 써서 역자 번역하는데 또한 뭐 역시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역자도 허사의 대표적인 거 강조형입니다. 강조. 정말로 승패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죠? 그래서 말한다. 이기는 거 그거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위는 뭐 대동사니까 그죠? 만들 수 있다. 저기 비록 숫자가 많아도 이 투자, 여기 이 투자인데 여기 나온 투자를 같은 투자입니다. 싸우다 이미 똑같습니다. 모투 싸움이 없게 만들 수 있다. 못 싸우게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뭐 못 싸우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못 싸우게 만들면 된다. 한번 딱 해주면 얼마나 멘트하게 들어옵니까? 그런가요? 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니 워낙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워낙 잘하셔서 은근슬쩍 넘어가요. 다른 분이 다 되는. 그다음 네. 그다음 거 볼까요? 네. 고책, 지의, 지득, 실, 지대. 예. 작지의, 지동, 정지의. 형지, 예?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저희가 지금 네. 399. 예. 형지의, 지사, 생지지. 예. 각지의, 지유여, 부족, 지처. 그러므로 쌍방의 전술을 분석하여 이해득실을 계산할 수 있다. 예. 적을 자극하여 동정의 이치를 안다. 모습을 드러내어 지형의 허실을 안다. 견주어 보면 남는 곳과 부족한 곳을 안다. 예. 여기도 뭐 그렇게 뭐 번역을 읽으면 크게 의미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저는 저걸 계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 게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지, 지기, 덕실지계 뭐 정확하게 이걸 제가 뭐라고 보니 계획을 마련하면 덕실 계산을 파악할 수 있다. 뭐 이 계자를 덕실의 계책을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번역했대고요. 이 원문에 들어가서 계자는 계산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계책을 마련하다 이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작지라고 작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책을 세웠죠. 그 단계에서 넘어가가지고 그 계책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적용해 보면 동정, 움직여야 할지 그대로 있어야 할지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적용해 보면 그 다음 형지, 이 형은 진영을 짜는 거죠. 군대의 진영을 짜놓고 나면 그곳이 죽을 곳인지 살 곳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 형자를 파악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고정적인 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적의 대형에 따라서 이건 언제나 굉장히 역동적인 의미입니다. 형이. 각지는 원래는 각은 이렇게 각축하다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각을 뭐 조선은 제어보다 량자로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헤아려 보면 이 정도의 의미로 그걸 했는데 이 각자는 어떤 의미냐면 달팽이 두 마리가 서로의 그 우월함을 드러내어서 이렇게 다투는 것 그런 걸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축이라고 번역하면 글쎄요 뭐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견주어 보면 그러니까 상방 양쪽의 어떤 그 진영을 짜놓은 것에서 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뭐 구체적인 목적이 없어서 그런데요.
상방의 역량 뭐 또는 상방의 많고 적음 또는 상방이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견주어 본다면 어떤 쪽이 여유가 있는지 어떤 쪽이 부족한지를 부족한 이천은 곳이죠, 그죠? 곳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실험해서 이런 표현들이 제일 적정할 것 같은데 실험 선수가 둘이 이렇게 삿발을 잡고 힘겨루기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힘겨루기를 해보면 내 상대편이 오른쪽이 약하구나 왼쪽이 강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곳 약한 곳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여부족지처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아니고 내가 겨루는 상대방의 강한 쪽 약한 쪽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각축을 버리면 이렇게 번역했는데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겨루어 보면 이렇게 번역하기도 어렵습니다. 시루어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루다. 치루다? 시루다. 씨루다? 이런 우리말이 시루다. 씨루다? 이런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표준은 지금 모르겠지만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 씨루다? 예. 아니 근데요. 예. 그러면 지금 채지, 작지, 형지, 각지가 예. 다 순서대로입니다. 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그게 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하는 걸로 아니죠. 요거는 카너래요. 덕실도 적이고요. 적의 덕실, 적의 동정. 우리나라 말이 예. 서로 버티어 겨루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순 우리말. 예. 각이 그런 의미입니다. 적과 나의 득실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상대방의 덕실입니다. 그런 의미가 훨씬 더 요거는 완전히 그런 의미로 파악해야 되거든요. 여유가 있는 곳과 부족한 곳. 그래야 여기 지금 이 편 제목이 허실이지 않습니까? 여유 있는 곳을 치고 들어가면 안 되죠. 부족한 곳을 치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 덕실도 그런 의미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방책을 써서 공격을 하면 우리가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가겠죠. 그죠? 우리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방법, 우리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방법, 그죠? 그걸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것도 우리가 움직여 가야 될 곳, 우리가 이 경우에는 움직이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적의 상태를 봐서 그걸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번역이 그 의미가 충분히 담기질 못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죠? 여기 좀 보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놨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을 작동시켜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작동시키는 거에 따라서 진영을 갖추어보고, 그 다음에 시루어보고, 양쪽이 진영을 갖춘 상태에서 서로 힘겨룸을 해보고, 각지가 힘겨룸을 해보다. 그 의미입니다. 선생님, 아까 이건 그냥 여담인데요. 예. 각자가 예. 달팽이 두 마리가 서로 우월함을 견주는 거라면서요. 겨루는 거. 근데 달팽이가 뭘 견줄 수가 있나요? 달팽이 어떤 걸로? 머리를 바짝 들고요. 서로 잘났다고. 머리를 하고? 예. 달팽이가 동물들 같은 경우에 봉황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펼쳐가지고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죠. 달팽이 뿌리 달리 있잖아요. 두 개. 그거를 이렇게 세워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진짜 그래요? 놓던데
옛날에는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온 거고요. 달팽이 겨누는 거. 달팽이의 각이 예사롭지 않은 건가요? 그렇겠죠. 달팽이가 드러낼 부분이 이게 웃겼나 보죠. 그거는 동물 중에 하필 왜 각자의 중요한 게 달팽이야. 각자를 제가 뭘로 번역해야 될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거 하면서 좀 명확하게 이 달팽이 뭐? 진짜 걔네들이 싸워? 진짜? 싸울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봤어요. 이렇게 걔는 원래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막 돌아다녀도 그러고. 이렇게 재밌어하네요. 다음으로 갑시다. 달팽이는 퇴장시키고 고 형병지극 지우 무형 즉심 간 불능규 예, 지자 불능몽 예, 왜 웃으세요? 헤이 어, 이걸 칠승 우중 아 잠깐만요. 왜? 양쪽에서 웃음보를 자꾸 건드려요. 괜찮아요. 근데 왜 웃는데? 그냥 웃겨요. 좀 불능지 내가 웃겨. 뭔가 트리거를 눌렀구나. 선생님 해주세요. 중불렁지 인계지아소이 형지형 네. 승지형 이막지오소이 재승지형 고기전성 불복 이엉형후 무궁. 음명이요. 왜요?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가가지고 발음하는 걸 교정불능? 몰라. 한번 터져서 어떻게?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용병술의 극치는 모습이 없는 경지에 이른다. 예, 정해진 모습이 없으니 깊게 파고든 간첩도 엿볼 수 없고 예, 지혜로운 자도 대책이 없다. 예, 적의 모습에 따라 거둔 승리를 예. 사람들 앞에 놓아도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다. 음. 사람들은 모두 내가 이긴 모습은 알지만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는 모른다. 예, 그러므로 싸워 이기는 방법이 중복되지 않으며 음. 적의 모습에 무궁하게 적응한다. 예, 대응할 수 있다 정도의 의미. 뭐, 앞에 하고 이어진 표현입니다. 형병지격. 형은 우리의 진영을 갖추는 것. 그죠? 진영을 갖추는 거죠. 진영을 갖추는 최고의 방법은, 최고의 그 길은 무형. 마찬가지로 적에게 우리의 진영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적이 우리 진영을 파악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깊이 들어온 간첩 또 우리를 엿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지자, 그러니까 상대편의 그 참모들 중에 아주 지혜가 있어서 뭐 방법을 잘 도출해내는 사람도 뭐 파악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불능모,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인형이 이게 여기 지금 치로 되어 있죠. 중국어 음이고요. 조입니다. 조. 둘조자 두다. 여기 저는 그냥 드러내다.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 앞에 이렇게 딱 놔두어도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불능지 어떻게 이겼는지 알지 못한다. 왜 이겼는지 알지 못한다. 이겼다는 결과는 있다. 인형이 어떻게 해서 인형? 진영의 인자는 진영을 이용해서 적의 진영을 이용해서 뭐 또 적의 진영에 따라서 그렇죠? 적의 진영에 따라서 내가 대응을 해서 승리라고 하는 그 결과를 딱 앞에 내놓았지만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를 모른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내가 이기게 된 그 진영, 우리의 진영, 그것은 알지만 막지 오소의 재성지형, 이 재성이라는 표현이 쟤는 내가 뒷구절에 재성지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파악하고 관찰하여서 최적의 조건들을 결합시켜 진영을 구성하는 것. 그게 재성입니다. 우리 재성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수신 장군이 만들었던 통제영에 가면 재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작전회의하는 곳입니다. 재성의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적의 형세를 파악하고 조건들을 파악해서 승리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곳, 작전회의하는 곳이죠. 그 재성입니다. 그러니까 막지오소의 재성지형, 내가 재성, 승리를 만들어낸 진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승리는, 그 전성은, 싸워서 이긴 것은 반복되지 않는다. 왜? 형세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런 승리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신에 적의 진영에 대응하는 방법들은 무궁하다.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언제나 대응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 대응해 나가는 것은 요 재성의 결과입니다. 승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승리에 이렇게 제자는 우리 제작하다 할 때 저 제자를 쓰죠. 만들다. 번역하기 제일 편한 용어는 만들다입니다. 승리를 만들어내다. 근데 저 제자는 그냥 단순히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저 제자가 쓰이는 용례를 보면 제약, 그죠? 조제, 뭐 이런 표현들을 저 제자가 들어가죠. 조도 만들다는 의미고, 제도 만들다는 의미인데, 필요한 부분을 섞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내는 게 조제죠. 그죠? 그 제자의 의미에는 필요한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나 어떤 요소들을 적용시켜서 뭔가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우리 아까 나왔던 재성당이 여기서 왔습니다. 이름 굉장히 잘 지었죠. 정말 잘. 작전회의인데, 그냥 작전회의실, 이렇게 쓰지 않고 승리에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을 검토하고 해서 그 방법을 찾아내는 곳, 이 정도의 의미니까. 이건 이순신 장군이 만든 예. 거기만인가요? 예? 거기를 재성당이라고? 예,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 재성당의 명칭이. 마지막 구절인가요? 여기까지가. 네, 여기까지. 재성당 이게 군쟁 이 글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한글 남은 것 같은데? 다 됐습니다. 안 남았어요. 어디 남았습니다. 있잖아, 12번. 12번 선택. 그렇구나. 또 빠뜨렸구나. 빠뜨렸나? 아니면, 여기 있다. 이 구절도 노자를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병형 먼저 연 사람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또 그러는 거 아닌가? 병형상수 수지형
여기 있죠. 피고이 주하, 음. 병지형, 피실이 격커, 예. 수인지이 재류, 음. 병인적이 재승, 예. 고병무 상세, 수무 상형, 예. 능 인적 변화 이취승사, 위지신, 예. 고오행 무상승, 사시 무상위, 인류 단장 원류 사생. 예. 병형. 작전 방식은 물과 같다. 물의 모습은 높은 곳을 피해서 낮은 곳으로 달린다. 예. 병지형. 작전의 방식은 실한 곳을 피해서 화한 곳을 공격한다. 예. 물은 지형에 따라서 물의 흐름의 방향을 정하고 예. 작전은 적의 상황에 따라서 승리할 방식을 정한다. 예. 그러므로 작전은 그 정해진 어떤 기세가 예. 없고 예. 물은 어떤 정해진 형태가 없다. 적의 변화 적의 변화에 따라 승리하는 자를 일러 신이라고 하니 한다. 하고 한다. 그러므로 오행은 상승. 항상 어느 하나가 언제나 이기는 경우는 없고, 어느 하나가 언제나 이길 경우는 없고 사계절은 항상 같은 자리일 수가 없다. 예. 해는 길고 짧은 데 있고 달도 찾다가 기운다. 예. 뭐, 여기도 번역을 조금 정확하게 하면, 그런 거야. 병형입니다. 그죠? 뭐, 군대의 진형,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군대의 진형은 물과 같다. 물과 같다. 물이 흘러가는 것은, 그죠? 물이 흘러가는 것은 높은 곳은 피하고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병형을 병지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군대의 진형은, 그죠? 견실한 곳은 피하고 허술한 곳을 친다. 물은 땅에 따라서 흐름을 만든다. 제도 번역은 그냥 만든다 하면 됩니다. 저 제자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들을 파악해서 잘 흘러갈 수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만든다, 흐름을 만든다. 군대는 적에 따라서 승리를 만든다. 조금 더 의역하면 적의 진영에 따라서 승리를 만든다. 적이 어떤 배치를 하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한 곳을 쳐서 승리를 만든다. 그죠?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기세가 없다. 항상 변한다. 기세도 변한다. 그리고 그건 물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형상이 없는 것과 같다. 그죠? 적의 변화가 아니고 적의 진영에 따라서 변화하여서 승리를 쟁취한다. 됐습니까? 이로 연결되니까 항상 수로입니다. 그죠? 그 적의 진영에 따라서 변화하여 승리를 쟁취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이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여기도 조금 번역이 그렇습니다. 위지신. 그런 사람을 능력을 인간의 그걸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인지 범위를 넘어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오행은 항상 언제나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 오행은 수화목금토입니다. 그죠? 수화목금토. 사시, 내 계절은 항상 정해져 있는 자리가 없다. 봄 다음은 가을이지만, 봄 다음은 여름이지만,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다. 해는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다. 해는 낮을 의미합니다. 그죠? 해는 비치는 시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다. 달은 모양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난다. 죽었다가 다시 생겨난다. 그것과 똑같다. 요 표현들은 군대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 군대가 상대의 진영에 맞대응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에 우리 상대방에 대해서 무궁하게, 그러니까 끝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끝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나 물에 대한 동양인들의 생각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물에 대해서 사유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에 대해서 사유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의 고대 학자들은 대부분 다 물에 대한 사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비추어 보는 거울로 형상화하기도 하고요. 또는 물을 노자류 쪽에 가면 형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자유자재, 그러니까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형태를, 그 다음에 사각형 그릇에 담으면 사각형을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해진 그것의 모양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기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어떤 그걸로 물에다 그걸 제시를 합니다. 그런 사유들이 여기 강하게 들어있는데, 요 글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진영에 대응하는 방법이 끝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들이 요 뒷부분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자꾸 하나가 더 넘어가는지 모르겠네. 맞나? 됐습니다. 예. 아닌가? 여기 제가 하나 순서를 바꿔놨군요. 예. 진짜 노자 보는 것 같아요. 예. 노자의 물에 대한 사유는 어떤 동서양의 다른 사상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유가 깊습니다. 이 병가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움직임, 격동하고 있는 속에서의 자기 위치 잡기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를 굉장히 동양인들이 특히 모든 것들을 유동 움직임으로 파악을 하는데, 유가류는 그 움직임에서 법칙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의 어떤 해가 일정한 궤도로 간다든지 자연의 흐름에서 일정한 어떤 형식,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규정들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움직임인데 일정한 형태로의 어떤 움직임, 그걸 사회에 적용하면 사람도 어떤 일정한 정도의 움직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형태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데, 이 병가류의 사람들은 그 사회 자체를 격동의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격동의 움직임 속에서의 자기 위치 잡기, 또는 그 격동의 움직임 속에서 그 격동의 움직임을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유하는 사람들이 병가류, 전국식이 병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법가 사람들도 있고요. 한비자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사회가 변화가 심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특징인 것 같은데,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굉장히 변화가 심한 시기. 예. 요즘도 정신없잖아요. 들어오는 정보들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애들한테 우리 가치관을 이야기했다가는 씨알도 안 먹히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굉장히 격동의 시간이라고, 옛날하고 다른 의미에서의 격동의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11번에 예. 나를 배우면 살고 나를 닮으면 죽는다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예.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어떤 형태로 그걸 했는 건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풀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끔씩 가다가 이 제목, 이분이 달아놓은 제목이 좀 의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담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고정된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런 의미일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저는 그냥 나를 배우면 살고라는 거는 나를 그러니까 계속 배우고 경험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살고 여기처럼 이제 닮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를 닮으면 죽는다는 게 그냥 예, 예. 그러니까 나를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복사하면. 머물러 있 복사하면 앞에 예, 그러니까 인정하고 머물러 있는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죠. 네. 그거랑 연결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죽는다는 네. 게 그 기전성불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전승불복. 네. 예. 그 불복의 의미를 여기서 출연해서 나를 닮으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정형화한 것 같은데 명확하진 않습니다. 405페이지 그 제목 있는 부분에 제일 한문의 마지막 구절이 기전성불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반복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태로 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했던 그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면 죽는다는 이야기겠죠. 전술이라고 내가 사용했던 그 전술은 내가 그 역동적인 상황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 싸우는 사람은 그 역동적인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갖고 있는 그 방법을 그대로 근데 그거를 나를 닮으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바로 연결은 잘 안 되죠. 그 의미입니다. 제가 그런 거 같네. 리셈블이라고 영어로 하면은 닮다는 의미가 바로 이해되죠. 그렇죠. 네, 따라한다. 리셈블. 따라하다.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 구절하고 바로 연결시키기는 좀 그렇죠. 나를 배우면 이런 거니까 배우는 건 뭡니까? 재승하는 그 태도를 배우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그 모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재승하는 그걸 배우면 사는 거고 내가 싸워서 이긴 그 모형을 그대로 답습한다면이 나를 닮으면 이렇게 그걸 파악합시다. 따라하면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 그죠? 좀 더 명확할 것 같은데 난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하나 했죠. 가끔씩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